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대학 정보 포털 어디가 믿고 가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가 입시 결과 오류로 논란입니다. 6월에 공개된 입시 결과가 대학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공개되면서 잘못된 합격선 분석이 나오는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교협이 여기에 대해서 7월 16일에 2025학년도 전형평가 기준 그리고 2024학년도 결과 공개 내용 중에 각 대학별 용어 해석 차이로 기존 입결이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항목은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입결이었는데요. 충원 합격 순위에서 일부 대학은 최초합 더하기 충원 합격 인원으로 공개를 하고 또 일부 대학은 충원 합격 인원으로 공개를 하는 등 대학별로 공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목적도 잃고 신뢰도 잃었습니다. 2016년 도입 당시의 계획은 사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중 배치표와 유사한 형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입결을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공개를 하면서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대교협 대입 공정성 지원팀 관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어디가 입결은 대학에서 올리는 자료를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 담당자가 올리는 걸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문제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가에 가보면 여기 아래쪽에 평가 기준 확인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대를 검색해 오면 본교하고 분교가 나오죠. 네. 그래서 클릭하면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공통으로는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요강을 다 읽으려면 너무나 많잖아. 그리고 적어도 10개 이상 학교들을 다 확인하기 힘드니까 얘를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는 거로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뭐 여기 들어와서 결과 공개를 본다는 건 핵심은 이거니까. 그래서 이제 눌러보면 2025학년도 전형별 주요 사항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연세대학교의 그 전형 특징 그런 게 좀 간략히 소개돼 있고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게 소개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최저 기준이 연대가 이렇게 쓴다 그런 게 나와 있고 1단계에서 몇 배수 뽑는다 그리고 면접이 몇 % 반영된다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서류 평가하는 내용. 그래서 사실 간략한 요약본으로 학교를 파악하기에는 이거는 도움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와요. 근데 이거 쭉 다 보고 나면 이제 전형 결과를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최종 등록 인원은 소수인 경우, 여기 소수는 공식적으로 3명 이하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2명이야. 그럼 2명의 점수 차이가 10점이면 이 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수시 모집 결과 활동 우수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산출 반영 교과목은 주요 교과 국영 수 사회 과학 진로 선택은 제외하고 그 등급이 나오는 국영수과 사회 5개 교과의 전체 과목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 과정에서 등급이 나쁘더라도 그거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형태로 돼서 이제 그 아이들의 내신 환산 점수가 50% 컷에 걸린 친구.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 입장에서 학종을 평가할 때는 서류를 100%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 순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이 붙었어. 그러면 그 중에 5등 한 친구의 성적을 그대로 뭐로 환산한 거냐면 등급으로 환산해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국문과가 뭐 2.8 이렇게 나왔다. 그런 의미죠. 요건 아마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보면은 뒤집힌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서류 평가가 워낙 좋게 나오면 그 친구가 내신은 50 저기 안 좋더라도 더 좋은, 그래서 여기가 뭐 1.78인데 여기가 1.9 이렇게 나온 경우도 간혹 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확실히 이제 학종 말 후반기, 지금 최근에 공정성 강화 방안이 강화되고 서류에서 볼 사항들이 줄어들면서 확실하게 이제 교과 성적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뉴스에서 논란이 된 건 이거죠. 충원 인원을 어느 학교는 최초 합 더하기 충원 인원을 발표한 학교가 있다는 것이. 이 정상적이면 8명 모집했는데 7명을 충원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게 연세대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15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 이거? 충원한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이 50% 컷이 8명 뽑으니까 네. 그 중에 50%예요? 아니면 15명 중에 50%예요? 이게 원래 써줘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충원 인원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합격한 모든 학생의 50%,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록한 모든 학생의 70%.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뭐로 발표해야 되냐면 최초 합은 사실 입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왜냐면 6개를 내는데 최초로 합격한 학생은 거기 다닐 리가 없어. 그럼 대부분은 마지막 합격인 경우가 다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 합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일반적이면 여기 위에 써 있네요. 참 최종 등록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뭘로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등록한 8명 중에, 그러니까 50%. 15명 중에 앞에 한 대여섯 명은 빠져나갔을 거고 못 빠져나간 아이들, 마지막에 등록한 최종 등록자 8명 중에 50% 커트라인하고 70% 커트라인이야. 그래서 연세대는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형은 역시 송도 캠퍼스에 있는 학교인데 아시아 전공, 이게 대부분 외국 학생이 많기 네. 때문에 내신이 나빠 보이고요. 구조는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해외고 검정고시 뭐 이런 친구들은 내신이 없죠. 한국 네. 내신이 없으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거고, 이제 기회균형 전형도 보시면 반영 과목은 똑같은데 성적이 나와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여기 이제 5명을 뽑았고 2명이 충원이 돼서 최종 등록 학생이 3명이 넘었기 때문에 보여준 거고, 여기 예를 들면 3명인데 충원이 6명이잖아요. 그런데도 공개가 안 됐어. 그럼 무슨 말이야? 3명 모집에 추가 합격 6명까지 다 됐는데 실제로는 다 빠져나가가지고 등록한 인원은 3명이 채 안 된다. 3명 미만이다. 그런 걸 읽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형 2 가도 여기도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저는 이렇게라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여기 농어촌이나 기회균형 학생들이 정보를 얻기 제일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마저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냐면 이게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기회균형 2로 낸 전체 모집 인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충원은 전체가 몇 명이었고 평균 경쟁률은 몇 명이고 합격생, 최종 등록한 아이들 전체 중에 50%와 70% 컷은 어느 정도, 그 정도라도 좀 알려줘야 된다. 가늠이 잘 안 되겠네요. 이 전혀 안 되죠. 친구들은. 그래서 로또 뭐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나 농어촌 학교들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전국에 산재돼 있고 만만치 않은 거죠. 농어촌은 전체가 2명 뽑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정작 정보에 가장 목마른 친구들이 잘 못 받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로 교과 전형으로 가면, 교과 전형은 또 좀 이상해요. 교과 전형은 여기 보면은 최종 등록자인데
학생부 교과 성적 환산 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자기네 학교가 반영하는 과목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힘들어. 어느 학교는 국영수 사회만 반영하고 어느 학교는 국영수 과를 반영하고 어느 학교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동국대는 10과목만 반영해.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 결과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환산 점수로 비교해보면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학교에 좀 더 경쟁력이 있나를 이렇게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비교해보고 싶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대학별 환산 점수하고 그 자기네 학교 대학별로 반영된 거 하고 마지막에 한 칸 더 해가지고 전 과목으로 그냥 평균 단순 평균 등급 했을 때 얼마인지. 그럼 전 과목이 너무 복잡하면 주요 과목의 평균 등급이 얼마인지. 이거는 좀 보여줘야지. 그거 가지고 하면 아 연대 고대 내가 내려고 할 때 아 이게 요렇게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좀 추가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좀 아쉽고 여기서는 뭐 그 자기네 학교에 해당하는 교과의 평균이니까 그거는 뭐 오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대, 수능 위주인데 자 여기 보면 역시 최종 등록자 영역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세대는 훌륭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자기네 환산 점수 반영했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국어, 수학, 탐구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그리고 영어 등급은 별도로 이게 절대평가니까 이렇게 반영을 공개를 했는데 얘를 알려줘야지. 평균을 보면 91%면 얘 오해하잖아요. 이것도 91, 이것도 91, 이것도 91인가 봐. 근데 실제로 보면 학생들이 과목별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아 연세대 오는 애들이 의외로 세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게 아니고 수학은 잘하고 탐구가 그 다음이고 국어를 좀 못하는 경우도 있나 봐. 뭐 이런 걸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데 이거를 원래 작년에는 이거 다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를 하나 보겠습니다. 비교대학, 고려대. 이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연대 고대 걸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고려대는 이거밖에 안 보여져. 평균 100분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볼까요? 딱 평균 100분이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학생들한테 정보 제공되는 거에 있어서 편차가 굉장히 크죠. 너무 이게 날림으로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연세대학교한테 우리가 박수를 한번 보내야 돼. 훌륭하다. 서울대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려면 애들 입장에서는 연대 국문과는 평균이 91%인데 고대 국문과는 평균이 93.78이야. 고대가 좀 높았나 봐.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느 국어에서 어떻게 나왔고 이거를 좀 더 봐야지 본인이 지원할 때 좀 참고할 여진이. 물론 이제 100분위로 과목별로 나오더라도 100%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참고는 그렇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 또 어차피 참고 자료지 작년 결과 보고 올해 그대로 내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소비자들은 정작 가려진 걸 보고 뭐 어떻게 사교육 관계자나 이런 선수는 어떻게 구해가지고 자기들은 다 보고 이런 불공정.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사교육 자료 안 보고도 원서 쓸 수 있게 한다며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 오류는 수정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의 좀 더 면밀하고 디테일한 기사 보니까 뭐 주식 거래하고도 비교를 했던데 만약에 거기서 공시가 잘못됐으면 금감원이 감사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뭐 주식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적어도 하던 걸 중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 25년이잖아요. 네. 고대가 지금 안 했잖아요. 3학년도 걸 보면 고려대 다시 가볼게요.
고대 가보면 여기 정시 수능 위주에서 원래 이렇게 공개했었거든. 왜 하던 왜 걸 안 안 할까요? 해? 그죠? 왜 하던 걸 안 하고 애초에 안 했으면 이게 제일 나쁜 놈들이 줬다 뺏는 건데 보여주다 안 보여. 이런 어처구니. 했었네요. 했었죠. 했었고 충분히 이제 이거는 그런 데서 도움이 됐는데 갑자기 줄여버린 거야 자기들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가 정말 투명하게 공개, 그러니까 하고 70%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은 50% 안쪽인 친구들은 사실 마음이 푸근하면서 그쵸. 낸 거잖아요. 마음을 졸이고 정말 디테일한 정보들이 필요한 친구들은 오히려 70% 후반부인데 그 70%도 이렇게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어쨌든 대교협이 그 대학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감수하는 기능 정도는 줘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교육부가 아니어가지고 외곽 단체잖아요. 네. 말 그대로 대학 교육 협의회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 뭐냐면 대학 총장들 모여가지고 협의회인데 거기서 니네 학교 입시 결과 제대로 발표 안 한 것 같아. 감사를 합시다.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감사권은 교육부가 위임을 하든 적절하게 결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확인,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의대 종합 문제로 작년보다 이게 모든 데이터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좀 아이들한테 그런 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대학들이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예요. 대학들이 과연 성적을 100% 정확히 공개한 거 맞는지. 맞네. 연대가 우리 고대보다 세야 되는데 뭐 이런 높게 나와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게 좀 그러진 않다고 믿긴 하는데 그런 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학의 결과가 정확한지를 그 공개를 하는 입장에서, 근데 여기는 공개를 그냥 대행해 주는 입장이잖아요. 책임은 저는 대교협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정확하게 그거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